이재명 대표께서 천군만마를 얻으셨습니다. 너무 든든한 분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고민정의 만행과 왜 민주진영이 유시민 작가의 신경 안정제를 늘 그리워하는지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안보실장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김현종 전 차장의 중요한 멘트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 차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하려고 했던 저희 기본 원칙은 이익의 균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와 상대국 간의 균형은 물론이고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지 않아야 하는가 간의 균형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외교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사일 사거리와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결과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익이란 이렇듯 입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국익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잘 보좌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이 날뛰고 있습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까지 공격하는데 친구들 때려서 그런 겁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왜 민주진영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는지 영상 보시고 뒤에서는 김경수의 충격 만행 보고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일찍부터 윤석열은 화가 나서 확 휘둘러가지고 저것들을 싹 죽여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 총선 전후한 시기에는 너무 뚜렷하고 여기 공소장에는 안 나오지만 그 전부터 그게 있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야당 때문에 신경질나 확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총선 때 뭐 좀 잘 해가지고 이번엔 뭐 안 그래도 될지 몰라 라고 했는데 총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또 아니고 그러면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절망적이잖아요. 그 얘기는 다 나와요. 더 심한 여소야대가 됐다고. 그렇고 이제 뿔이 난 거지. 네. 그때부터 따문따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 장군들 뭐 데려와서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러면서 뭐 말도 꺼내보고 그렇게 해서 장차 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에 본인들이 내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쭉 밑자락을 쭉 깔고 가요. 선별 작업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김용현을 경호처장에서 장관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쯤에는 언젠지는 내가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마침 그때 군대에서 골프도 많이 칩니다. 네. 특임대 불러서 골프 치고 예. 여름휴가 때. 그랬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열흘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 11월 23일경 그때부터 이제 병력 동원을 뭘 할 수 있냐, 뭐 어느 부대를 얼마큼 동원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소장의 스토리를 쭉 보면 한 열흘쯤 전에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날짜만 택일만 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택일을 언제 했냐? 내가 짐작하기에는 11월 30일쯤 택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대기 지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무슨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대기하고 이 얘기들을 하기 시작 본격적으로 막 주요 임무 종사자들한테 한 게 12월 1일이더라고.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했으니까 11월 30일쯤에는 날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명태균 황금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간에 여러 썰이 있는데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 봐요. 다만 이 공소장에서 서술한 피고인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와 그 행위와 이런 것들을 보면 12월 1일에는 확실하게 12월 3일 하는 걸로 김건희 씨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네.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 난 거예요 이미. 아무튼간에 이제 그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는 형사 재판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 심판은 지금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제 내란 예비 업무였잖아요. 그죠? 근데 공소장에 그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내란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북을 도발하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국회 청문회나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네. 공소장에 이 내용은 없어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해서 사회적인 소요가 발생하거나 뭐 준전시 상황이 생기거나 북한의 도발이 있거나 이랬으면 이 계엄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에서 나타난 행위만을 보면 12월 3일 이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이걸 딱
범죄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공소장이 진짜 공소장이면 그 다음부터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를 발표하기까지 고한 6시간 남짓.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 재구성이 다 돼 있어요. 그게 다 범죄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이 계엄은 앞부분에 쭉 공소장에서 서술한 바에 따르면 계엄 선포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계엄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위헌. 그러니까 그 실체적인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 위헌이고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 1호의 주요 내용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계엄법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네. 이때부터 다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1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본청 안으로 쳐들어가고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내리고 이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는 전부 증거의 뒷받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제 녹취라든가 오도 가도 못한 내란범이에요. 이 공소장을 보면. 네, 공감합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김경수는 반을 날려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글쎄요, 저는 수박집보다 더 큰 걸 잃었다고 봅니다.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이 실드를 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걸 폭로하셨는데 최강욱 의원은 최근 강성범 TV에서 독일 출국 전 김경수와 나눈 대화 중 김경수가 최은순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 놀랬다. 이건 귀국 후 다시 물었는데도 여전히 누군지 모르고 있어 일갈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현역 정치인이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큰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현실 인식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영어의 몸이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혼자만의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즉 무능한 것입니다. 이건 수박과 또 다른 겁니다. 행여나 김경수를 차차기 정도의 대권 후보 정도로 생각하신 분이 아직도 있다면 그 생각을 이번에 완전히 지우시는 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간신배들에게 휘둘릴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수박이든 아니든 그건 둘째 문제이고 현실 인식이 저 정도 수준인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요? 대권 후보는 고사하고 당내 주요직조차도 앉혔다가는 그 불안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최강욱 전 의원이 전해들은 김경수의 진위가 진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김경수가 절친 최강욱을 속이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니, 최은순 모르는 건 너무 동떨어져 사시는 거 아닌가요? 정치 관심 갖는 민주진영 일반 시민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 거고 정치 무관심층도 최은순은 아는 사람 꽤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